저는 그 이제 아까 중국 얘기하다 나왔는데 중국이 정말 불안한 게 이런 거예요. 시진핑 2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여러 가지로 중국 내부 정치에서 위험수를 두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66년 5월서부터 그 76년 12월까지인가요? 문화대혁명.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계가 멈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문화대혁명 때 이제 그 등소평. 예? 네. 등소평이 숙청됐고 그렇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거기도 숙청됐다가 이제 76년 이후로 다시 복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로 들어가고 이러면 단일 지도 체제가 문제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무위원 7인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상무위원은 전통적으로 손대지 않는다는데 상무위원 2명인가를 쳐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시황제라고 할 정도로 단일 지도 체제로 복귀하고 있는데 이게 독재로 회귀라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 내부에서 불불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감을 좀 하기 위해서 사드를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이 사실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이렇게 저처럼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정치에 대한 문제인데 왜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중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사드를 갖다 그걸 덮으려고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국내 거다. 정치. 근데 이게 결국 이게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 국가 주석 임기 10년을 터는 네. 개헌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옆집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옆집 아저씨가요? 예. 옆집 아저씨가 중국 문제 전문가 교수거든. 민귀식 한양대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요? 네. 저 얼굴은 그냥 반바지 입고 고스톱 치는 스타일. 예. 자, 박경 기자님. 네. 그래서 중국의 사정이 정말 이런 사정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푸틴 또 지금 뭐 대통령 4선 들어간다잖아요. 그런 데다 다 갖다가 이 그렇죠. 한반도 정세를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 먹으려면 로열티 내라 그래야 돼. 근데 지금 제일 100억 중요한 달러씩. 게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 운전자론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 운명을 자꾸 외세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판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반경 기자님. 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저거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 기술을 누가 빼먹는다고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약간 자기적인 질문 아니세요? 자기적이지만 하여튼 스무스하게 잘 넘어온 스무스가 아니라 느낌인데. 스무스. 스무스하게. 영화하고 논 거 같아요. 네. 클리프 리차드. We don't talk anymore. 왜 보면 애니모인지 알아요? 애니머. 애니는 늘 부정문에 써요. 그렇죠.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빨리 방기훈 네, 기자님 저를 몇 얘기하게. 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반경은 2번 불렀는지 하나 돼요. 반반. 예.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중소기업 주제를 기술에 좀 보면 바꿔서, 대기업 갑질. 예. What 보면 happened? 공정위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갑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신경 쓰고 손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이런 기술들을 그동안 너무나 쉽게 가져가고 도용하고 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의 대책 없이 당하고 있었던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하려고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을 하고요. 그 동안은 뭐 신고를 통해야지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신고 없이 공정에서 직권으로 또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손해배상제도 조금 확장돼야 돼요.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납품 후에 몇 년 동안 뭐 조사를 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시효가 있는데 이런 것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건 오늘 언론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힘들게 현금 자동화기기 ATM에 들어가는 그 모터를 만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대기업 계열사랑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대기업 측에서 갑자기 이 모터 원가를 그동안 3만 원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2만 6천 원에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도 손해다라고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모터의 그 설계 도면을 빼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빼간 설계 도면을 다른 하청업체를 주고 계약을 해서 대기업은 계속해서 ATM을 만들어내고 이 중소기업은 결국은 도산을 했어요. 망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뭐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해서 이제 조사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된 거예요. 어머머.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은 워낙에 좀 비싸고 명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법무팀들이 있잖아요 내부에. 예. 법무팀 삼성 법무팀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이게 쉽지가 400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하네. 우리 전국 제 회사 저와 네트워킹한 법무팀이 350명이거든요. 아 네. 진짜요? 예, 전화번호가 350개예요. 민변이 정부공주에 소속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본라인이요? 민변의 비주류. 회장 들어오면 깜짝 놀 뻔했어요. 민변의 비주류.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요, 그 부분 공정위에- 재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이제 그 넘어가면 부분도 공정위에서 재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절도네요, 이제 시간이 절도. 이제 시효가 7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 예. 부분도 다시 재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 보면은 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봐도 안 해봐도 되니까.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 되는 거죠. 너네 이런 거 신고해? 그럼 너네랑 이제 더 이상 거래 안 해. 그러면 당장 공장을 운영하고 지금 그 경영을 해야 되는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제 거래선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거 너무 이 얘기 많아요. 들으니까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특히 이제 우리 이런 방송, 네. 특히 이제 이런 게 팟캐스트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한 직종군에서 인지도가 제가 제일 높은 직종군이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히면 내가 이거 준다 이거. 그게 뭐예요? 커피 스틱, 커피 스틱. 왜냐면 이거 큰 거 네. 주면요 네. 김영란법에 걸리거든. 직종군이 진짜 이거 진짜로 직종 어느 직종에 들어가서 정봉주를 물어보면 제일 많이 알아요. 대통령보다 많이 알진 않지만 어느 직종군일까요? 치킨, 피자. 대리운전하시는 분.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시간 나면 늘 팟캐스트로 이걸 그렇죠. 그러세요? 그래서 대리운전 제가 10번 하면 예. 9.5번을 알아봐요. 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저는 그 하면 조금 돈을 더 주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 적구 태릉 구석 쪽에 있어갖고 거기서 나가려면 힘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책도 이제 사인하고 주는데 김영란법에 안 걸려. 책이 3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었어. 중소기업을 하다가 대기업이 기술 빼가서 망했어. 아이고. 그런 경우가 기술 개발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한 뭐 10억 좀 넘게 들었는데요. 제 인생을 그렇죠, 던졌어요. 그렇죠. 저도 취재 많이 했어요. 이런 제 사례. 인생을 던졌다 예. 그러는데 짠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법원 가서도 안 되고 아무 데도 안 돼요. 예,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최종적으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까지도 봤어요. 예. 그렇죠. 막판에.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 예. 안에서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보호 장치가 있어요. 두 보호장치가 존재밖에 있죠. 없죠. 예, 필요할 것 특검하고 이 공정위밖에 예, 없죠. 그렇죠. 이제 공정위가 나서겠다. 네. 그렇죠. 아하. 그동안 공정위도 사실은 크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예. 이제 사실 이제까지 보니까 기술 유용이나 이렇게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건이 한 건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안 되죠. 했다고 봐야 되네요. 예. 한 건이. 그래서 우리 방송 듣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하면서 대기업의 갑질에 고통받고 있었던 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못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요. 아시죠? 17대 1의 전사가 되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17대 1로 싸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17대 1은 뭐냐면 한 분이 17명에게 정봉주의 정치쇼를 전하라. 17대 1의 정치쇼 가족이 되어라. 그래서 17명 되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책 보내드립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나 17명 알렸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하는 순간 책 보내줘요. 근데 16명인데 17명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보내줘요. 믿으니까. 한 명 했는데 17명 보내줘요. 믿으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으니까. 믿습니다. 마지막 소식. 경주 지진이 벌써 1년 됐다고. 맞아요. 어허. 제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1시간 반 방송하고 나가면 길을 쭉 빨린 느낌인데 예. 우리 이제 봉도사님 진행하시는데 홍보와 뉴스 전풍의 경계가 없으니까 어제 어리버리하고 아, 방금 있다가 홍보한 거였었어요? 17대 정치조 가족이 되어라. 그런데요. 예. 지금 잠깐 이 속보가 들어와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오호. 문 대통령이 북핵외교 관련해서 예. 의견 교환을 한 분 오늘 만난 분이 있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금 접견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반기훈 기자님이 앞에 계셔서 북핵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신데 반기훈 기자님도 같이 동반 참석하셔서 좋았습니다. 예. 자, 경주 지진 1년 됐습니다. 당시에 5.7 규모였고요. 굉장히 큰 거였죠.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 지진이 오는구나 깜짝 놀랐고 지금도 영상 보시면 놀라는데 네. 아침 조간신문 보시면 이렇게 평가돼 있어요. 자, 단기적인 지진 대응은 A. 학점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상청 그때 굉장히 비난받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안전처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시 행정안전부가 됐죠. 국민안전처가 뭐 한 해 만에 하는데 계속 대응이 늦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없어지게 됐고 대응은 빨라졌다. 이건 A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진 설계 기본적으로 우리 건물들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한 4개 중에 하나는 평균 내진 설계가 적용이 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옛날 건물들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도 경제성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앞으로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응은 D학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존 배낭 이게 요즘에 이제 북핵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지난해에는 경주 지진 때 생존 배낭 많이 팔린 거 우리가 기사로 나왔었고요.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싶은 건 뭐냐면 1년 전에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고 제가 관심 있게 봤냐면 예. 단층 지도가 없다. 양산 단층 단층 없어요. 활성화돼 있다. 맞아요. 예. 울산 단층 활성화돼 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 네. 얘기가 막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라인 위로 원전이 쭉 지나가요. 맞아요. 이게 심각해요. 핵폐기장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 지진이 많으니까 단층 지도 만든다고 하고 이게 2, 30년 걸리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시작해야 한다. 예. 단층 지도 맞습니다.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기술을 누가 빼먹는다고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약간 자기적인 질문 예. 아니세요? 자기적이지만 하여튼 스무스하게 잘 넘어온 스무스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스무스. 아, 스무스하게. 영화관 온 거. 같아요. 네. Cliff Richard. We don't talk anymore. 보면- 왜 애니모인지 알아요? 애니머. 애니는 늘 부정문에 써요. 그렇죠. 아, 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빨리 방기훈 네, 기자님 저를 몇 얘기하게. 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아, 반경은 2번 불렀는지 하나 돼요. 반반. 예.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중소기업, 주제를 좀 중소기업 먹는 바꿔서, 대기업 값이에요. 예. 어? 보면 What happened? 공정위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갑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신경 쓰고 손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이런 기술들을 그동안 저는 그 이제 아까 중국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중국이 정말 불안한 게 이런 거예요. 시진핑 2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여러 가지로 중국 내부 정치에서 위험수를 두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66년 5월서부터 그 76년 12월까지인가요? 문화대혁명.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계가 멈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문화대혁명 때 이제 그 등소평. 예? 네. 등소평이 숙청됐고 그렇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거기도 숙청됐다가 이제 76년 이후로 다시 복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로 들어가고 이러면 단일 지도 체제가 문제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무위원 7인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상무위원은 전통적으로 손대지 않는다는데 상무위원 2명인가를 쳐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시황제라고 할 정도로 단일 지도 체제로 복귀하고 있는데 이게 독재로 회귀라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 내부에서 불불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감을 좀 하기 위해서 사드를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이 사실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이렇게 저처럼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예리하게 차대한 보는 문제인데 이게 왜 위험한 무슨 거예요. 중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사드를 갖다 그걸 덮으려고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국내 거다. 정치. 근데 이게 결국 이게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 국가 주석 임기 10년을 터는 네. 개헌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옆집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옆집 아저씨가요? 예, 옆집 아저씨가 중국 문제 전 너무나 쉽게 가져가고 맞아요. 도용하고 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의 대책 없이 당하고 있었던 이제까지 많았죠. 예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하려고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을 하고요. 그 동안은 뭐 신고를 통해야지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신고 없이 공정에서 직권으로 또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손해배상제도 조금 확장돼야 돼요. 맞아요.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납품 후에 몇 년 동안 뭐 조사를 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시효가 있는데 이런 것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인가 교수는 민귀식 한양대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예, 아 그래요? 네. 저 알고는 그냥 반바지 입고 고스톱 치는 사이. 예. 자, 박경 기자님. 네. 그래서 중국의 사정이 정말 이런 사정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푸틴 또 지금 뭐 대통령 4선 들어간다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 갖다가 이 그렇죠. 한반도 정세를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 먹으려면 로열티 내라 그래야 돼. 근데 지금 제일 100억 중요한 달러씩. 게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 운전자론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 운명을 자꾸 외세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판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반경 기자님. 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돼요. 아, 예. 근데 중소